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65번째 시간. 오늘은 배우자궁에 충돌이 되는 운기라 남편이 쓰러졌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가족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주를 뽑고 그분 식구분들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주를 보러 다녔는데 용하게 제 사주를 보고 남편이 쓰러진 적이 있는데 남편이 쓰러진 해를 맞추더라고요. 운에서 큰 나무 인목이 오는 해였는데 일지 배우자궁을 충돌해서 남편이 쓰러지는 운기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용하게 맞추더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궁을 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에서 큰 나무가 들어와 불이 세지면서 남편인 물기운을 말려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사주 공부를 하신 분이라 공부 차원에서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 배우자궁을 충국해서 남편이 쓰러졌다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신사월 병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2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예전에 다른 곳에 상담했는데 남편이 쓰러진 적이 있는데 쓰러진 해를 알아냈다는 얘기죠. 용하게. 그 해가 바로 인목이 들어오는 해인데 이 인목이 일지 배우자궁을 인신충을 하는 해가 바로 남편이 쓰러졌다, 충으로 인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가 맞는지 사주 형국을 풀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사와 큰 불, 묘목 작은 나무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불이 생해지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사환의 무토, 일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월간,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월지, 사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일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까지 해서 큰 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신근, 작은 쇠까지. 이러다 보니 사주가 내 편의 세력이 사화와 묘목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그죠? 그런 상태의 사주가 됐고, 용신은 그러면 사화 큰 불이 되겠죠. 이 사화가 큰 불이 되겠고, 큰 불이 용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희신은
운에서 큰 나무가 와야 목생화로 힘을 받쳐주겠죠. 그래서 임목이나 간목이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뭐 불이 와서 일간에게 힘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흙을 생하느라고 일간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은 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상담을 했는데 배우자가 쓰러진 해가 있었는데 그 해를 정확하게 맞추더라, 용하더라,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임목이 큰 나무가 들어왔을 때 인신충, 여기가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을 충하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쓰러지는 그런 운기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용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가 맞나요? 자, 충과 생이 같이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죠?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자, 생할 불이 있다는 얘기죠. 임목이 들어오면. 그런데 신금하고 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임목이 큰 나무가 큰 불을 생하면서 불기운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지 배우자하고 충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쓰러졌을까요? 바로 임목이 오면서 이 큰 불들이 힘을 받으면서 이 새들을 녹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불이 힘빨이 받으니까. 바로 신금 안에 임수, 관이 보이죠. 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금을 녹이면서 이 임목을 받으니까 불기운이 강해지니까요. 바로 신금이 녹으면서 신금 안에 있는 임수까지 같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배우자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인신충으로 해서 배우자궁을 흔들어서 남편이 쓰러진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어떤 사주를 대입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에걸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사주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신충으로 해가지고 배우자궁이 쓰러졌다, 뭐 그 해가 맞출 수는 있지만은 충과 생이 같이 있으면 생이 우선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생활을 하면서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신금 안에 있는 임수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인신충이 아니다는 얘기죠. 배우자가 흔들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오행의 생극지하를 제대로 알아야 통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 배우자궁을 충해서 한번 맞춘다고 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주에 일관성이 없게 되면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통편으로 헛방을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팔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오늘 헛방 이야기는 사주풀이를 할 때 일관적으로 오행의 흐름, 생극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에다가 그냥 깨맞추다 보면 헛방을 날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